그다음에 저희가 내일 일단 쪽지 시험 볼 게 총 세 가지예요. 그래서 질적 특성이라 그래서 믿어야 된다, 신뢰성, 목적에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었죠. 그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그다음에 T자. 이거 아니고 T자. 그래서 왼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런 약속들을 배우는 겁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 내내. 그래서 차변은 자산이 늘어났을 때, 대변은 자산이 줄어들었을 때, 대변은 부채가 늘어났을 때, 차변은 부채가 줄었을 때, 그 다음에 자본 증가, 자본 감소, 그 다음에 수익 증가, 수익 감소, 비용 증가 보유, 비용 감소.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요거에 맞춰서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재무제표에 있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모여 비용. 여기까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하는 걸 분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분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분계가 거의 50점 가까이 나와요. 그럼 분계 못하면 일단 합격을 못해요. 그 다음에 회사 가시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이거예요. 분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저희가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자격증이지만 최종 목표는 뭐 하는 거예요?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 취업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분계예요.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회계하고 좀 틀린 게, 이제 뭐 OA 쪽, 뭐 커말이라던가 ITQ라던가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쓰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죠? 안 쓰는 것도 있죠. 근데 저희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회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좀 많은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분이 질문하셨었는데, 뭘 질문하셨었냐면, 회사 가면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사용하는 회사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사용하는 회사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옛날처럼 평생 직장이면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 군데 들어가고 정년퇴직까지 다니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데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A라는 회사 뭐 3년 다녔다가 B라는 회사 2년 다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한 군데 당연히 오래 있는 게 가장 뭐 한 거예요? 좋은 거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는 프로그램을 써, 어떤 회사는 프로그램을 안 써. 근데 내가 어떤 회사 갈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회계를 할 줄 알면은 프로그램도 다룰 줄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회사를 가서든 적응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회계에 대해서 몰라. 프로그램도 사용할 줄 몰라. 그래갖고 프로그램 안 쓰는 회사를 다행히도 들어갔어.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직하려고 알아봤더니 여기는 또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된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자격증은 이 마인드로 따시면 힘들어요. 어떤 마인드로 따시는 분들이 있냐면, 난 무조건 이걸 따서 100% 이쪽으로 갈 거야. 그거는 없어요. 100%라는 건. 그래서 자격증이라는 건 따서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고, 못 따면 어쩔 수 없고, 왜냐면 다음에 또 써먹을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조건 배우면 따세요. 써먹든 안 써먹든. 왜냐면 지금보다 내년에 따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져요. 왜냐면 나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이 안 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릴 때 빨리 따놓으면 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우 저 커말 있는데 10년 전에 땄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면접 보러 가면 일단 있냐 없냐가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가 오래전에 따셨는데 이거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10년 전에 땄냐 20년 전에 땄냐는 그 다음 얘기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머리가 굴러갈 때 따는 게 어때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었다 해서 못 딴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보다는 어쨌든 노력이 1.5배 아니면 2배 아니면 3배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공부를 안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쪽 파트 공부를 했어 그러면 무조건 따놓으세요. 왜냐면 어떻게 될런지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취업을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야 근데 격리 파트로 취업해야 되는데 전산회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 없어.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웠으면은 무조건 따세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안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 개인적으로 노력만 하시면 다 딸 수 있어요. 여기 옆집이 직업상담사인데 저것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다 딸 수 있는 자격증이지 여기 안에서 하는 것 중에서 진짜 뭐 막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따야 되고 이런 자격증은 없어요. 직업전문학교는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베이스 있으면은 다 딸 수 있는 정도의 수업들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따는 게 행복해요? 떨어지는 게 행복해요? 따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분계라는 걸 할 건데 처음 하니까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현금 100만원과 상품 50만원, 비품 2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뭐 했죠? 개시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저희 아직 이거 못 외웠죠? 맞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푸는 방법이고 옛날 방법이 있어요. 내가 회사 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 차변이고요. 나가면 대변. 이렇게 푸셔도 답을 얼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요. 이것도 할 줄 알고 요것도 할 줄 알아. 그러면은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갑자기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나가면 대변. 그리고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보시면 현금 100만원, 상품 50만원, 비품 2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장님이 요렇게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요? 사업을 하려고. 우리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자본,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라고요? 회사. 그럼 회사에서 돈은 들어오는 걸까요? 나가는 걸까요? 들어오는 거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차변에 뭐 들어왔다고요?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100만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분계라는 게. 그 다음에 원래는 들어와서 차변이 아니고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우리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의 목표가 아니고. 오늘은 요런 게 분계구나. 이런 걸 보는 거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나중에 이 분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분계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돼요. 본인이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마인드만 아니면 분계는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자격증 시험에서 대부분 자격증 못 따시는 분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하나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부에 흥미가 없어. 이러면 당연히 못 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암기가 안 돼요. 쪽지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완벽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완벽까지는 안 바래요. 한 80% 이상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80%는 둘째치고 20%도 기억을 못해. 네, 그래 놓고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격증 못 따겠대. 당연히 그렇게 공부해갖고 못 따죠. 하라고 하는 거 해도 붙을까 말까인데 하라고 하는 건 안 해. 네.
그리고 어렵대. 어려워요, 공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뭐예요? 공부예요. 저도 가르쳐 드리곤 있지만 저도 이거 말고 다른 거 배우러 가면 되게 재미없어요. 졸리고. 예.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듣는 거지. 그거 아니면 솔직히 듣기 싫을 때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우리는 지금 재미로 할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 공부가 곧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 앞에 잠깐만 보세요. 제가 모든 반에서 다 물어보는 건데 상품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제품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두 가지의 차이점. 어떤 거예요? 어떤 게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상품은요? 그러니까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사다가 팔면 뭐예요? 상품. 제품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들어서 파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는 상품이야, 얘는 제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완성된 거를 우리 회사가 사다가 팔아.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 우리 회사는 공장이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 요거 두 가지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에서 다 물어봐요. 그럼 맞추는 반도 있고 틀리는 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죠, 뭐. 왜냐면 이거랑 똑같거든요. 한약, 보약 있죠. 우리 이거 섞어서 쓰잖아요, 솔직히. 한약 보고 보약이라고도 하고 보약 보고 한약이라고도 해요, 안 해요? 하죠. 두 가지 차이점 뭐예요? 한약은 무슨 목적? 치료 목적. 보약은요, 몸보신. 네. 근데 종종 보면은 한약 갖고도 보약이라 그러고 보약 갖고도 한약이라 그러고 그거랑 이것도 똑같아요. 상품 보고도 제품이라 그러고 제품 보고도 상품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써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틀리다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답을 맞춰야 되거든요. 상품에다가 제품이라고 쓰면은 틀린 거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얼마 갖고 오셨어요? 50. 그리고 되도록이면 쓰실 때 숫자 쓰실 때 여기 단위는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아래 위로. 뭐 안 맞춰도 지장은 없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맞춰서 좀 많이 씁니다. 상품도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근데 이런 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외우셔야 되냐면 증가하면 어느 변이냐.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차변이냐 대변이냐. 그 다음에 나머지 뭘로 갖고 오셨죠? 또 비품. 비품은 뭐냐면은요, 요런 걸 비품이라 그래요. 비품은 뭐를 비품이라 그러냐면, 잠시만요. 좀 아끼려면, 비품은 1년 이상 사용하는 집기류나 비품류를 비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TV,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고 해요. 뭐요? 비품. 그래서 뭐 우리 회사 가면은 컴퓨터도 있어야 되죠? 에어컨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소파도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왼쪽을 차변이라 그랬죠? 맞죠? 오른쪽을 뭐라 그랬죠? 대변이라 그랬죠? 차변과 대변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되냐면 금액이 같아야 돼요. 여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70이에요. 얼마예요? 170. 그러면 대변도 얼마가 돼야 돼요? 170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계산이 좀 느려요. 그러면 계산기 갖고 다니셔도 됩니다. 시험 볼 때도 계산기 쓸 수 있어요. 근데 휴대폰은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연습 땐 괜찮은데 시험장 가면 휴대폰 아예 종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기 있는 분들은 뭐 가지고 다니세요?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출자하여 영업을 뭐하다? 개시하다. 처음 시작하는 돈을 뭐라 그래요? 자본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본금. 그러면 자본이 뭐 됐죠? 증가했죠. 그래서 이 차변 대변에 맞춰서 작성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험 볼 때까지 한 1000문제 가까이 최대한도로 많이 풀고 시험장 가실 겁니다. 근데 많이 풀어도 헷갈리긴 해요. 그리고 초반에는 같이 하는데 초반 지나면은 풀고 맞추고 이렇게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거 저 혼자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계십시오. 한 2주 정도는 눈뜬 장님이에요.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내가 알면서 할 정도가 되려면 어쨌든 전산회계 1급 한 번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금 눈이 떠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요건 차변이니까 차변에다 넣는 거지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1년에 한 4, 5명 정도 있는데 초반에 며칠하고 못하겠대. 그러면은 빠지시면 돼요. 빠지시면 되는데 초반에 며칠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100% 나올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하고 안 맞아서 안 할래요.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젠간 한번 할 건데 언젠간 한번 할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고 싶냐면 맞는 건 뭐예요? 맞는 거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건 저도 맞아요. 근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하고 100% 맞는 거 찾을 수 있으면 그분은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나하고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직업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회계 배우시는 분들은 이래서 배우는 거예요. 따뜻할 때 춥고 싶고 추울 때 뭐 하고 싶어요? 따뜻한 데 있고 싶어. 그러면 회계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꼭 회계를 배워서 이쪽이 아니더라도 회계는 왜 배워야 되냐면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다른 파트를 해요. 그러면 다른 파트에서 일을 하면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직급이 계속 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는 회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류들이 들어오는데 그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회계 배워서 괜히 배웠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좀 있었어요. 기왕 배울 거면 좀 더 일찍 배울 걸. 왜냐면 공부해보니까 만만치는 않아. 만만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회계 같은 경우엔 꼭 이쪽 파트 아니더라도 다른 쪽 파트 가도 회계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외국계 회사 가서 수업한 적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 그때 가르치긴 했었는데 OA 쪽 거기 이제 직급 있는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분들은 토요일 날 따로 회계 수업 들으러 간대요. 특강 같은 거. 근데 왜 배우러 가냐면은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뭔 말인지는 알아야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 찍었다가 나중에 난리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주말에 막 이런데 시간 투자해갖고 수업 듣는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열심히 하셔서 한 방에 뭐 하세요? 자격증 따시고. 오늘 한 분은 또 2점 차이로 떨어졌대요. 68점으로.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씁쓸하긴 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시험이 그런 걸.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당좌예금.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의 뜻이 뭐냐면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모발행하기 위한 예금이라고요. 수표. 그래서 나중에 혹시 취업하셨는데 우리 회사에 당좌예금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오래 다니십시오. 왜냐하면 당좌예금이 있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표 발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앞으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월급날에 맞춰서 월급 들어오는 회사가 앞으로는 좋은 회사가 됩니다. 지금도 월급 날짜에 돈 못 받고 계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은 뉴스에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은
요 정도 금액을 못 받고 있다. 그게 대략 한 1조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전국에서 국가가 파악한 것만 월급하고 퇴직금 포함해서 못 받고 있는 돈이 1조 정도 된대요. 1조면 커요, 작아요? 커요. 죽을 때까지 이자만 써도 못 써요. 1조에 3%만 잡아도 300억이에요. 거기에서 세금 떼어도 반만 남는다라고 쳐도 150억은 남는 거예요. 맞죠? 이자만, 원금은 안 건드리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만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 뭐 8,500억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1조 넘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평균치 내면 거의 1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뭐 안 밀리는 회사요? 월급 안 밀리는 회사. 월급 밀려보세요. 저도 예전에 밀리는 회사 다녀봤는데 환장해요. 아마 지금 밀리면은 더 큰일 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 혼자고 내 통장에 돈이 버틸 돈은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와이프도 있고 꼬맹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고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밀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좋은 회사가 뭐 안 밀리는 회사요? 월급 안 밀리는 회사.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뭐든지 다. 기본이 돼야 되는데 기본도 없는 회사들도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자금 사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질 거니까 가면 갈수록 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현금 3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죠. 네. 그러면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30만 원을 들고 은행에 갔어요. 그러면 예금 다들 해봤죠. 예금할 때 이 돈을 내가 가져요? 은행에다가 줘요? 은행에다 주죠. 그러면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나가면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근데 나가서 대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답을 맞추기 위한 거고 왜 대변이냐면 현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자산의 감소. 아까 어느 변이라 그랬죠? 대변.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내일 일단 쪽지 시험은 보긴 볼 건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거 조그맣게 하나 적어서 수시로 보세요. 잘 안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처음 듣잖아요. 대부분 다. 처음 듣는 게 잘 된다라는 거는 되게 희한한 경우입니다. 저도 몇 명 못 봤어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통장의 이름이 무슨 예금이었죠? 당좌예금이었죠.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얼마가 많아졌어요? 3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은행 가서 통장에다가 예금하면 통장은 늘어나죠. 그 대신 내가 갖고 있었던 현금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가 아니고 늘어나니까 자산의 뭐요? 증가. 왜냐면 아까 차변의 자산의 뭐라 그랬어요? 증가.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데 한 200개 이상은 풀어야 돼요. 초반부터 잘 안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걸 되게끔은 해드릴 테니까. 그 대신 저 도와주셔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라는 것만 잘 하시면 자격증 다 딸 수 있어요. 그리고 초반부터 너무 달리지 마시고 초반에는 암기만 하시고 그 외적인 거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초반에 달렸다가 중후반에 포기해버리신 분이 있어서 초반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분계 이거 같이 해야 되지 지금 혼자 하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책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맞잖아요. 왜냐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초반에 해주셔야 될 거는 암기만. 제 죽을 때까지 소원 중에 하나가 암기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 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왜냐면 그게 제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제주상해에서 상품 50만원을 뭐 했죠? 매입했죠.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매입의 뜻이 뭐죠? 산 거죠. 맞죠? 그러면은 사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죠. 왜냐면 샀으면 내가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차변의 상품 50. 근데 왜 차변이냐면 상품도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자산이 많아졌죠. 그러면 자산의 뭐요? 증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100% 틀린 거예요. 차변에다 써놓고
자산의 감소래. 그럼 이건 100% 틀린 거예요. 왜냐면 차변은 자산의 뭐라 그랬어요? 증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죠. 맞죠? 1 더하기 1은 5래. 그러면 옆 사람이 119에다 전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끼리 하기로 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자산이 늘어나면 어느 변에 씁시다? 차변에. 그래서 제가 아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해져 있는 틀을 내가 틀 안에 들어가면은 격리 직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 틀 안에 못 들어가면은 격리 직원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문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활용만 하는 거지 이미 답은 다 어때요?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으로 사는 걸 뭐라 그러냐면 외상 매입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외상 매입금. 그러면 물건 사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갚아야 되는 돈이 많아졌죠.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부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부채. 그래서 부채 뭐요? 증가. 그 다음에 외상 그러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외상 매출금의 뜻이 뭐예요? 외상으로 뭐 했다? 팔았다. 매출이 판 거잖아요. 외상으로 팔았으면 뭐 받아야 되죠? 돈 받아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미수금의 뜻이 뭐예요? 수금이 돈 받는 거예요. 뭐 받는 거라고요? 돈 받는 거. 미자가 아닐 미자예요. 그래서 미수금의 뜻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얘네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것도 외상으로 팔고 돈 못 받았다. 미수금도 아직 돈 뭐 했다? 못 받았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의 뜻은 매입이 사는 거죠. 근데 뭘로 산 거예요? 외상으로. 그러면 아직 돈 안 줬다. 미지급금도 아직 뭐 한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맞죠? 근데 둘 다 뜻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위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쓰는 거고요. 아래 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는 1년 기준도 많아요.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판매 기준도 많아요. 네, 요거는 이제 날짜로 보는 거고,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물건을 팔아서 이익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는 요 두 가지 기준으로 많이 봐요. 1년이냐, 1년이 넘냐, 아니면 파는 거냐, 안 파는 거냐, 이렇게도 나눕니다. 그래서 요걸 나누는 기준은 파냐, 안 파냐예요. 아까 제가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판매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를 쓰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그리고 지금은 그냥 계속 들으세요. 네. 왜 그런지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보시면 4번 보시면 영업용 책상과 의자 10,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뭐를 발행하셨대요? 수표 발행하셨대요. 일단은 차변에 책상과 뭐요? 의자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우리 1년 이상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비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얼마치 사셨죠? 10,000원어치. 그러면 비품 얼마요? 10,000원. 그
그 다음에 비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의 증가. 그리고 자산이냐 부채냐는 기억 안 나면 컴퓨터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대금은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지급하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요.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당좌예금.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얼마 빠져나갔어요? 10,000원. 통장은 다 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왜냐면 줬으니까. 그리고 대답을 열심히 하십시오. 적는 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대답 열심히 하는 게 더 오래 가요. 그래서 대답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예전에 제가 아까 58년생이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분 덕분에 옆에서 한 명 더 붙었어요. 왜냐면 좀 소극적인 여자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소극적인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말도 잘 안 해요. 워낙에 좀 그런 쪽은 좀 약간 소극적이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답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물어봤죠. 왜 그렇게 열심히 대답했냐 그랬더니 어르신도 열심히 하시는데 가만히 있기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 나중에 붙었더라고요. 네, 나중에 붙어서 취업한 것까지 봤어요. 근데 어떻게 봤냐면 근데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데이트할 때였는데 저기 동인천 지하상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저기 끝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6시 반에 정장 입고 있으니까 취업한 거겠죠. 네. 아니려나? 나처럼 남자친구 만나러 왔을래나?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5번 영업용 뭐야?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400짜리 있으면 함께 해요. 이런 거 없죠. 구입하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차변에 뭐 들어왔어요? 건물. 얼마짜리 들어왔죠? 400. 건물은 자산이에요. 그러면 샀으면 건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대금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주든 내일 주든 외상이에요. 앞에 잠깐 보세요. 아까 제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있다 그랬죠. 위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다.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지금은 외상매입금 아니면 뭐가 답이에요? 미지급금이 답이에요. 둘 중에서 하나가. 그러면 뭐 써야 될까요? 네, 미지급금 또 네, 외상매입금. 어차피 답은 둘 중에 하나죠. 여기 답은 미지급금이에요. 왜 미지급금이냐면 거기 건물 앞에 무슨 용이라고 써 있어요? 예, 영업용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걸 영업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외상매입금이 되려면 건물 앞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판매용이라고 나와야 돼요. 무슨 용이요? 판매용. 근데 지금 판매가 아니고 영업용이니까 판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지 급금 얼마 안 줬죠? 400. 부채 뭐야? 증가. 그리고 맞고 틀리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틀릴 거 있으면 여기서 틀리십시오. 시험장하고 회사 가서 틀리면 혼나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틀릴 거 여기에서 다 틀리고 시험장 가서 다 맞추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틀린다고 제가 뭐 그것도 틀리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회사 가면은 직장 상사가 그것도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인가 좀 슬픈 일이 있었는데 야간반은 수업이 짧아요. 네. 그리고 자격증을 땄는데 제가 분명히 야간반에선 이 얘기 꼭 하거든요. 자격증이 있어도 공부 꼭 하시라. 왜냐면 야간반은 진짜 완전히 시험에만 맞춰서만 수업하거든요. 다른 거는 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야간반은 뭐 60시간, 80시간 이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따고 취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가끔씩 오시는 다른 분 소개로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친구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데
직장 상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너 자격증 주순 거지. 왜냐면 자격증은 있는데 일을 시켜놨더니 빨리빨리 못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다 그래서 또 잘하는 것도 꼭 아니고.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도 또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 회사에 맞춰서. 그래서 왜 이걸 쓰냐. 그런 것들도 공부를 꼭 하셔야지 자격증 땄으니까 끝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평생교육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뭐 하란 얘기예요? 공부하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들었는데 참 어쩔 수 없는 구조상의 문제라.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누가 진짜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갖고 자격증 땄는데 너 그 자격증 주순 거지 그러면 짜증나죠. 그래갖고 툭 하면 울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겨내야 돼요.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거기에서 더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고난과 시련은 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잘 견뎌내냐도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어렸을 땐 잘 못 견뎠으니까 지금이야 그냥 여기에선 견디고 집에 가면서 욕하면서 가긴 하지만 대놓고 욕은 안 하잖아요. 과거였으면 대놓고 그냥 부딪혔는데 이거 다 잘 이겨내야 그 다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6번 외상매출금 30만원을 뭘로 받았죠? 현금으로. 받으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에 뭐 들어왔죠? 현금 30만원. 자산의 증가. 왜 받았어요? 네, 외상매출금이 있었죠. 외상매출금 얼마 있었어요? 3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분계예요. 뭐라고요? 분계. 여기 뭐 현금이니 외상매출금이니 계속 적고 있죠. 건물이니 비품이니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계정과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계정과목. 금액은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지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산기 갖고 두드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분계를 잘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정 과목. 그래서 어떨 때 어떤 계정 과목을 쓰느냐 그거를 내가 시험 볼 때까지 이해를 많이 하면 시험이 쉬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저는 해도 분계가 안 늘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어떨 때 뭐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대.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답도 안 해. 문제 풀라고 시간 들이면 멍 때리고 있어. 알긴 아는데 대놓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울 테니까. 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이거 잘 안 돼요. 계정 과목.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하죠. 그래서 그 설명 잘 들었다가 거기에 맞춰서 문제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분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인과 결과로. 그래서 지금 원인은 받을 돈이 있었어요. 맞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를 받았죠? 현금 받았죠. 그리고 원래 이건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왜 써드리냐면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그래서 나중 되면 저도 이거 안 써요. 그리고 원래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써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시면 돼요. 현금은 자산이야. 자산이 늘어났네. 그럼 어느 변이요? 차변.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야. 돈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는 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야. 이렇게 되면은 시험이 별거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외상매출금이 뭐지? 그래서 제가 계속 뜻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이 얘기해요. 왜냐면 한 번 들으면 안 돼. 그러면 두 번 들으면 낚었죠. 두 번 들어도 안 돼. 그래 세 번 들으면 조금이라도 좋아지겠죠. 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잘 안 된다.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요런 게 헷갈리시는 분은 이야기하세요라고 얘기하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잘 안 되면 그때는 꼭 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또 따로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예. 근데 그 숙제라는 게 딴 거 아니고 분계 몇 개 더 풀고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참고로 한 명만 주진 않을 거예요. 다 줄 거예요. 왜냐면 한 명만 주면 또 삐져요. 예. 이게 해보니까 한 명만 주면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닌데 그 예전에 저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었어요. 그때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아가씨들한테는 화를 안 낸대요. 수업 시간에. 우리 결혼하신 분한테 화낸대요. 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네. 누구는 뭐 편애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수강생이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뭐 총각이라 그러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그냥 이쁜 분 지나가면 이쁜가 보다 끝이고요. 네, 이제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7번 오늘은 10번까지만 풀 거예요. 7번 보시면 사무용 소모품 15,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뭘로 줬죠? 현금 줬죠. 주면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죠.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에 뭐 나갔어요? 현금 15,000원. 자산의 감소. 차변이 문제입니다. 거기 지금 소모품이라고 써있죠. 소모품이 있고 소모품 B가 있어요. 몇 글자 차이죠? 한 글자 차이죠. 근데 이 한 글자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답은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모품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말 없으니까 소모품으로 할게요. 뭘로요? 소모품. 얼마요? 15,000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8번 전기료가 전기요금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료는요? 수도요금. 그 다음에 현금으로 냈대요. 그러면 현금으로 총 얼마 냈을까요? 네, 5만 얼마요? 5,000원. 그러면 내면은 현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시험장 갔는데 전기료, 수도료라고 나왔어. 뭐라고 써야 되지? 이렇게 되면은 두 달 후에 또 보는 겁니다. 근데 전기료하고 수도료 나왔어. 요걸 뭐라 그러냐면 수도광열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수도광열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개정 과목을 하나하나씩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1시간에 하나만 알아가시면 수업 끝나면 220까지거든요. 저희가 220시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10개 했으니까 10개를 다 이해하겠다. 이거는 좀 힘든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도광열비는 언제 쓰냐면 수도니까 무슨 요금이요? 수도요금. 광자가 빛광자예요. 빛 내려면 전기, 열 내려면 가스. 가스 갖고 요즘 뭐예요? 난방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수도광열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한자예요. 그래서 광자가 빛광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내려면은 전기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열 내는데 가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난방에도 열 나요? 안 나요? 열 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합쳐서 수도광열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한자예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차변, 대변도 한자고 현금도 한자고 외상매출금도 한자고 다 한자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다 옛날에 만들어진 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과거엔 다 한자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세법 공부할 때는 은는 다 그리고 빼놓고는 다 한자였어요. 지금의 한글로 나오지만 저 초반에 공부할 때 세법이 한자로 된 책 봤거든요. 한 페이지 읽는데 2시간 걸려요. 네, 그 많은 한자를 어떻게 다 알아요? 5편 하나 들고 이제 다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상품을 뭐 했죠? 매입했죠. 매입하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사변에 뭐 들어오셨어요? 상품 40만 원. 자산의 증가. 왜냐면 상품이 많아졌잖아요. 수표 발행했습니다.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얼마요? 4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시면 10번 이달분 모유 신분구독료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급하면은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 얼마요? 5,000원. 자산의 감소. 신분구독료 요걸 뭐라 그러냐면 도서인쇄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도서인쇄비.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시간이 다 해결해줘요.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는 언제 쓰냐면 요럴 때 씁니다. 도서니까 뭐예요? 책. 네, 책을 우리가 도서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요? 신문. 그 다음에 사진 현상. 그리고 실무 가시면 이거 많이 써요. 명함 인쇄할 때. 우리 명함 파잖아요. 근데 공짜예요? 돈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죠. 그런 것도 도서 인쇄비. 그래서 인쇄하잖아요. 명함을.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정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